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차량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학생분들 그리고 이 차량 손해사정사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실무자분들 같이 이렇게 경력자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사실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좀 섞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제가 그 학생분들이나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을 입문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무자분들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경력자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쓸게요. 자, 일단은 그 경력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차량 보험에 대한 이런 기초 지식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들이 사실은 실무를 조금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쌓여지는 실무적인 지식들이지 소위 말하는 어떤 시험용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점들이 조금 해결해야 될 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됐든 기초 지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경력자분들은 마음만 먹으시면 물론 마음 먹는 게 제일 힘들지만 마음만 먹으시면 마음만 먹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길래 지금까지 합격을 못하고 계실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든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출제자의 시각이라는 것을 갖게끔 해드리자.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왜,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러한 출제자의 시각을 갖도록 해드림으로써 이제 경력자분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이제 잡아가시는 거죠. 기초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방향성만 알고 계시면 깨달으신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혼자서도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출제자의 시각을 좀 깨닫게 해드리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입문자분들로 가보면 사실은 입문자분들이야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출제자의 시각입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지금 경력자이신 분들도 다 과거에는 입문자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2번 이상 보시면서 경력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분들께서도 입문할 때부터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서 어디서 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동차 합격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입문자분들, 경력자분들 모두 이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자의 시각이. 그래서 이 출제자의 시각을 갖게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자의 시각이라는 깨달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의 최우선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가지가 필요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두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 세 번째는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본기를 구조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제가 그 강의하는 신체 손해사정사 과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이제 의학 이론입니다. 그리고 차량 손해사정사에서는 자동차 구조 정비를 제일 좋아해요. 시험 실제 신체 손해사정사 할 때도 의학 이론 시험 점수를 제일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의학 이론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암기 과목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차량을 예로 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차량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와닿으실 것 같고 의학 이론을 우리 신체를 예로 조금 들면 자 의학 이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뭐 예를 들면 자 디스크 여러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할 때 디스크 있죠? 이 디스크가 사실은 이제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의학 이론에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디스크에 대해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의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 증상, 치료, 그다음에 어떤 뭐 후유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더 해볼까요? 실무 이런 식의 목차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학 이론을 공부할 때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비단 또 의학 이론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2차 과목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틀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답안을 좀 답안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의학 이론을 암기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자, 의의가 뭐다? 원인은 뭐뭐뭐뭐뭐, 증상은 뭐뭐뭐뭐뭐, 치료 방법은 뭐뭐뭐뭐, 후유증은 뭐뭐뭐뭐, 실무에서 뭐뭐뭐뭐 이것을 다 써서 그것을 외우잖아요. 외우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학 이론의 상해 질병의 어떤 종류, 개수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2차 시험은 무슨 1차 시험의 보험계약법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범위가. 그죠? 그럼 이거를 정말 일일이 이런 식으로 짜서 외우려고 생각을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과목이 암기 시험으로 변합니다. 모든 과목이 암기 시험으로 변해요. 자, 그런데 자, 사실은 여러분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추간판이 뭐냐면 우리 척추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척추뼈 움직이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말캉말캉하게, 때로는 탄탄하게. 이것이 바로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뭐냐면 이게 탈출한 거죠. 즉, 이 안에는 이제 수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이. 근데 여기가 찢어지면서 이것이 탈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면 이 척추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척추 뒤로 이렇게 뇌에서부터 척추 뒤로 이렇게 척수가 흐릅니다. 척수에는 뭐가 있어요? 뇌에서부터 신경이 전달이 돼요. 신경이. 그래서 척수를 타고 척수라는 큰 간선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목에서는 팔로 이제 뻗어나갑니다. 허리에서는 다리로 뻗어나가요. 척수를 통해서 신경이. 자, 그런데 이런 구조인데 추간판이 탈출이 됐어요. 지금 여기가 탈출이 돼서 수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서 척추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죠. 척수 부분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목 디스크라면 목은 어디로 신경이 뻗어가요? 팔로 뻗어가고 허리는 다리로 뻗어가죠. 그래서 목 디스크에 걸리면 그 팔로 뻗어나가는 신경이 이상이 생기니까 목이 아픈 것보다는 팔이 저려요. 팔이 저리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 다리나 어떤 이 골반 쪽이 저리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디스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여기가 찢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찢어져요? 첫 번째는 보세요. 이 탄력성이 있는 거죠. 추간판이. 노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찌그러지겠죠. 이것이 찌그러질 겁니다. 이렇게 탄력성을 잃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경을 좀 압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상해로 보면, 자,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엄청 세게 꽝 박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추간판이 여기가 눌리죠. 갑자기 큰 힘에 의해서 이 뒤쪽 부분이 눌리죠. 그러면서 찢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물건 이렇게 들 때 다리로 안 들고 허리로만 들면은 우두둑하면서 디스크 걸린다 그러죠. 즉 뭐예요? 지금 과도한 어떤 굴곡 상태에서의 힘을 갑자기 받았을 때 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간판 실무자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무에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으로도 이렇게 추간판이라는 섬유질이 노화가 돼서 탄탄한 그 탄력성을 잃어서 이렇게 찌그러져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게다가 그런 상태에서 외력을 받으니까 또 잘 나는 겁니다. 잘 상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제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어때요? 의사가 이분은 나이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간판에 대해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해로 찢어진 요인은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30%는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 이론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이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굳이 나머지는 뭐냐면,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뭐냐면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 원리를 알면요,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딱 자리가 잡혀요.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들이 있었었죠. 자, 의의는 어때요? 추간판이라는 것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섬유체였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이 섬유체가 외력이나 질병에 의해서 뭐 찢어지거나 해서 탈출증은 이제 외력이죠. 외력에 의해서 찢어져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게 의의예요. 원인은 굴곡 상태에서의 강한 외력이죠. 그렇죠? 증상은 해당 부위에 신경을 누르니까 해당 부위에 신경 이상 증상, 뭐 저림이라든가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수액 이 부분을 제거해주면 돼요. 수술로 이 부분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다 흘러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고정술을 해주면 되죠. 딱 고정을 시켜서. 후유증은 뭐예요? 후유증.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신경 손상된 부분들이 손상이 되면서 이 신경을 계속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감각 이상이 계속 남아 있겠죠. 수술을 하고 이 수액 부분을 제거를 하면 조금 더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실무적으로는 뭐가 문제였다? 이렇게 질병으로도 노화로도 생길 수 있고 사고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만큼 삭감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게 실무에서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거 듣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배상사 시험을 보시고 의학이론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나오면 답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책에 뭐 두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운다고. 너무 공부할 게 많고요. 일단은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항상 구조 원리를 여러분들 먼저 깨우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면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살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고 2차 시험이니까 이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 원리가. 그것이 기본기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위주로 해서 이 구조 원리를 깨우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은 뭐냐면 자, 구조 원리 했습니다. 그다음 뭐라고요? 살을 붙이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출 분석이에요. 살을 붙이는 과정이 어떠한 살을 어디에 어떻게 붙일 건가. 쉽게 말해서 나무라는 구조를 우리가 그렸으면 가지치기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가. 그 방향성을 가지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은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제공해드릴 기출 분석표를 가지고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이 문제가 왜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반복 훈련. 실제 시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식이 이제 100이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 가서 만약에 80%를 활용을 하셨다. 저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정말 긴장돼요. 정말 긴장되고 그 시간의 압박 속에 내가 글씨로 이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손이 떨립니다. 정말.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돼요. 정해진 시간 내에 한 10페이지 막 채워야 되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정말 긴장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현상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심하게 나타나요.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준비를 안 해서 오히려 시험 당일날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그렇죠? 자, 주말이고 시험도 오전에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오전에 끝나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겠다 해서 빨리 끝내고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할 거라는 가정하에 사실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긴장감이라는 그 벽 앞에 딱 만나게 됩니다. 벽 앞에. 그래서 그것을 뚫어주는 게, 그 벽을 뚫어주는 게 바로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자, 뭐 축구를 예로 들면 제가 어떤 축구 시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스킬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스킬들을. 그런데 제가 여러 스킬들을 뭐 이렇게 쓰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돈을 받는 선수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선수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 축구에서 필요한 거 기본기, 슈팅, 패스, 드리블 이것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장에서 내가 이렇게 뛸 때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급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얹어져서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시험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 시험에서 아까 말한 기본기들, 그렇죠? 구조 원리부터 시작한 어떤 기본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숙달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숙달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혼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시 축구 선수 얘기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입니다. 우리는 90분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호날두의 피지컬과 메시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체력은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절대 프로리그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아니 힘들어서 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스킬들이 발현이 돼요? 발현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쓰는 시험입니다. 2차는 쓰는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머릿속에 공부한 것들을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 이것을 꺼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꺼낼 때 말로 꺼내는 것과 글을 써서 꺼내는 것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아는 내용을 써서 꺼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아는 문제가 나오면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간 훈련한 것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합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체력 훈련이고 반복 훈련이에요. 이것이.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기본기, 기출 분석, 그렇죠?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 강의의 과정도 이 세 가지, 이 출제자의 시각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이 세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때부터 비슷하죠. 자, 기본 이론, 문제풀이, 그다음에 파이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첫 번째 기본 이론 시간에 처음 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인데 어떤 기출 분석? 과학적인 기출 분석.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 분석표를 가지고 좀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라는 시각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그냥 기출 나온 문제를 이렇게 본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출을 본다고 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용어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구조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출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요, 구조 원리 부분을 먼저 한강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기본 이론, 나머지 쫙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복 훈련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 기본기 마스터할 겁니다. 마스터. 저는 이 과정을 복리복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차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1차 때의 목표가 뭐였어요? 강의를 자연스럽게 보는 것만으로도 전 내용이 5번에서 6번 정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돼서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끔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차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함께 가져가던 어떤 매 강의 이제 리뷰하는 시스템이 있었었죠. 거기에 얹어서 이 복리복습 차원에서 중간 정리를 자주 가질 겁니다. 근데 중간 정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예를 들면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정리를 이런 식에다 여기다 한 번씩 가진다 하면 4강에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7강 가서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여기 10강 가면 10강 중강 정리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강의에 우리 시작하는 중강 정리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싹 정리를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정말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에 가서는 파이널은 이제 심화 그리고 어떤 최종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화나 좀 추가할 내용들 최종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공부에는 매년 필수적인 공부와 시기적으로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공부는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기본이 되고 항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매년 공부를 똑같이 항상 중요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공부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차량 손사에서 작년에 그 BMW의 EGR 사건 때문에 EGR 밸브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EGR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예로 꼭 이렇게만 접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것을 예로 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철학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내가 탄탄하면 기본기를 마스터하면 불합격하지 않는 것이 자격증 시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추가 심화하는 것은 거기서 점수를 더 올리는 거죠. 점수를 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파이널에 가서 어떤 심화,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첫 시간에는 여기서 말한 구조 원리 부분, 그렇죠? 자동차 보험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의 구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습득을 한 다음에,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진행될 기출 분석을 보셔야 어떤 새로운 시각이 생기겠죠.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신체가 다친 경우, 그렇죠? 그리고 재물 손해의 경우가 있겠어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여기가 차량이 되겠죠. 차량. 자, 그럼 신체가 다친 경우는 또 둘로 나뉘겠습니다. 본인, 다른 사람, 타인이 다친 경우와 본인이 다친 경우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렇죠? 재물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차량이 손상된 경우와 내 차량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타인의 신체가 다쳤을 때를 타인의 신체가 다쳤을 때 담보하는 보험을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배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 배상이라고 합니다. 대인 배상. 자, 이 대인 배상은 우리 1차 때 배웠던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그렇죠? 우리 책임보험하면 항상 삼각형이 딱 떠올라야 된다. 뭐예요, 삼각형? 피보험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게 책임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최종적으로 담보해요? 이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에 따라서 보험의 종류가 책임보험에서 달라져요. 그렇죠? 이것이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이 책임보험에서의 근간이다. 법률상의 책임이. 자, 그러면 대인배상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인배상 1과 2로 나누어져 있어요. 왜 나누어져 있느냐? 왜?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보험회사에 드는 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 돈을 주고 들는 거예요. 들기 싫으면 안 들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사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그 손해의 심도도 깊어요. 즉 빈도도 높고 심도도 깊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의무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무한으로 다 해줄 필요 없다. 최소한 이 정도요. 예를 들어 사망이면 1억 5천만 원까지 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라 라고 하는 것이 대인배상원입니다. 대인배상원. 그래서 이 대인배상원은 의무보험이에요. 그리고 기초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자, 의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하고 있느냐? 민법은 아니죠. 민법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민법에 특별하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법은 오히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특별하게 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것이 바로 자배법이라고 합니다. 자배법. 이게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에요. 이것을 줄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배법이에요. 자배법. 이 자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피보험자의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책임, 이것이 책임 보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임이 그럼 대인배상원은 어떤 책임이겠어요?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배법상의 책임을.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반면에 대인2는 뭐예요? 자, 대인배상원은 의무적으로 하니까 한도가 있어. 그러면 나는 불안하니까 보험료를 더 주고 임의로 이 기초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게 라고 하는 것이 대인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법률상의 책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대인배상원은 의무, 한도가 있는 자배법상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배법상에서 이 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인2는 이 자배법을 초과하는 다른 모든 법률상의 책임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인2는 그냥 여기에 법률상의 책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법률상의 책임.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대인배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 그리고 본인이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가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또 하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신이 다쳤을 때는 이 담보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중요한 재물로 와야 되겠죠. 재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타인이 다쳤습니다. 이것도 그럼 배상이겠죠. 똑같이 배상이겠죠. 타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여기는 대인이었으니까 여기는 대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본인이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예요. 자기 신체 사고. 여기는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물배상은 임의보험처럼 해서 법률상이란 책임 그대로 가져갑니다.
법률상의 책임. 그렇죠? 피보험자. 자, 이거 무조건 제가 그래서 1차 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거예요. 책임보험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삼각형을 그리세요. 자, 여기가 이제 법률상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죠?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대물배상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물배상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대물배상 1, 2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무 임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2천만 원. 이건 이제 자배법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2천만 원까지는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은 법률상 배상 책임입니다. 대물배상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만 의무적으로 2천만 원은 자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이거 다시 갖고 와 볼까요? 그러면 결국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여러분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시험에서 구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보세요. 피보험자 자기 차량 손해는 피보험자의 차량 손해에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 부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손해사정사입니다. 뭐예요? 최종적으로 손해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그럼 피해자한테 얼마 손해배상할 거냐. 보험금을 구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우리한테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은 어찌됐든 보험회사예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을 맺고 해당 담보를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험금을 주기 전에 계약이 정확한지, 계약에 문제 없는지, 담보에 이상이 없는지, 담보 요건들 다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보기 전에 기본은 뭐예요? 바로 이 책임이죠. 법률상의 책임입니다. 법률상의 책임.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법률상의 책임, 계약과 담보에 대한 이야기,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럼 과정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기 차량 손해는 이제 거기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결국엔 그냥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분야로 갖고 와 보면, 자, 법률상 책임 이 부분은 이렇게 명명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 이론 파트다 라고 명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계약과 담보에 관한 사항. 계약과 담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약관에 있습니다. 약관.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자기 차량이나 이제 자기 차량 손해에서 차량의 손해를 따질 때라든가 대물도 마찬가지죠. 차량의 손해 어찌됐든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이제 수리적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법률 이론 파트, 약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수리인데요. 수리의 비중은 좀 사실은 많이 낮아요. 많이 적습니다. 수리의 비중은. 왜냐하면 또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 과목에 들어가서 또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세 개, 그 중에서도 법률 이론과 약관이 중요하다. 약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법률 이론은 뭐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법률상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민법상에 우리 배웠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이야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뭐 공작물. 자동차는 어떤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 책임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용자 직원 관계에서의 사고 났을 때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어찌됐든 민법상의 책임, 여러 책임들이 있을 겁니다. 민법상의 여러 책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법률상 이론들 뭐 있을까요? 뭐 직접 청구권의 상법과 연결을 시켜서 직접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과실상계에 대한 과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기타 이제 법률적인 이론들, 뭐 또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사의 뭐 업무라든가 이러한 기타 법률적인 이야기들까지 해서 포함되는 것이 법률 이론입니다. 법률 이론. 자, 그럼 이 약관. 제가 1차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보험계약법의 기본기가 뭐다? 보험계약법 조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2차에 가시면 보험 과목을 각 개별 보험 과목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개별 과목의 기본기는 바로 약관이에요. 약관. 계약법에 우리 계약법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계약법 조문 열심히 보셨듯이 약관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기예요. 자, 그러면 약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표준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어요. 자, 특별 약관은 뭐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뭐 가족만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23세 뭐 이하는 23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또 특약. 그렇죠? 아니면 뭐 취급업자 특약. 이러한 여러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약관에 대한 내용은 주요 특약들을 꼽아서 이제 잘 나오는 주요 특약들을 꼽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준 약관에 대한 내용이죠. 표준 약관. 그래서 표준 약관의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제가 임의로 구분을 했습니다. 표준 약관을 제가 이제 첨부 자료에 여러분들 올려드렸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표준 약관에서 차량 손사에 필요한 부분을 갈무리를 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보에 관한 부분, 그렇죠? 보상에 관한 부분, 그리고 계약 일반 사항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법과 연결되면서 어떤 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과정이라든지 비보험 자동차를 뭐 양도 교체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계약 일반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또 마지막은 지급 기준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이 이제 보험금 계산을 디테일하게 조금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들이에요. 이 담보에서는 크게 이런 식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급 기준은 이제 여기에서 해당이 되면 이 지급 기준에서 세부 어떤 식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세부 식들을 지급 기준에서. 자, 그리고 일반 사항들은 아까 말했듯이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세 가지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담보에 대한 이야기, 제1편 용어 지급부터 있죠. 자,
용어의 정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1조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넘기셨을 때 이제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좀 있고요. 아, 여러분들 이거 약관을 이제 계약법 하실 때처럼 프린트를 해서 갖고 다니시면 항상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보시면. 그런데 이 약관 내용이 좀 상당하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실 때 이것을 한 장 한 장 다 프린트하면 아깝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이제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한 쪽에 두 면이 들어가도록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분량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솔직히 스테이플러 찍기도 좀 너무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넘기시면 자, 제 2조 자동차 보험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표를 보시면 표에 이제 배상 책임 이외의 종목들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의 구조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시면 제2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 배상 책임에서 넘기시면 제2절 대인 배상 2와 대물 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있고 피보험자의 7조 피보험자에 대해서 나오고 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3절 배상 책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계산식이 아니라 어떤 이제 개요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틀은 이렇다. 이 틀 안에서 계산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2장 배상 책임 이외 보장 종목으로 쭉 넘기시면 가시다 보면 3절 자기 차량 손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차량 손해.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차량 손해 역시 보상하는 손해도 있고 피보험자도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려드린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항목의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뭐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이 지급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급 기준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표준약관 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에 청구해서 보면 보험금 청구, 그렇죠? 청구 절차, 뭐 유의사항, 제출 서류, 뭐 가지급금 지급,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뭐 또 쭉 넘기시면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대위 뭐 이러한 내용들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또 4편 일반 사항에서는 정말 이제 상법과 연결이 되는 보험계약의 성립, 뭐 약관교부 설명 의무, 이러한 철회, 뭐 이러한 내용들, 계약 전 알릴 의무도 있고요. 피보험 자동차의 뭐 교체,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 일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약 일반. 그래서 약관은 표준 약관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중을 따지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기출 분석표를 통해서 그 비중도 알아볼 건데 어디에서 얼마큼 통계적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그 비중도 알아볼 건데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 그 계약 일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비중이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약관서는 담보 그리고 이제 지급 기준 내 부분이 비중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1차 때부터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지는 몰라도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전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 교재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제 교재란 이 신체 손상은 제가 이제 썼는데 차량 손상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어찌됐든 교재라는 것은 이 보험계약법 교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굉장히 두꺼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6장 반 정도에 되는 법조문을 그렇게 쭉 늘려놓은 겁니다. 교재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면서 늘려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우리 이 6장 반을 사실 범위는 6장 반이다.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본기니까 이 안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험 과목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뭐 실무적인 얘기, 뭐 기본기 밖에서의 얘기, 전혀 보도 못한 문제 이런 게 당연히 나오죠. 시험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해서 정작 중요한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기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가 정말 여러분들 충실히 돼 있으시면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 불합격하시기 어렵습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표준약관 부분들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또 내용이 많은 듯 안 많은 듯 합니다.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마스터하시는데 조금 초점을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 정리했던 구조 원리 부분, 네, 느낌을 가지고 이거 좀 숙달을 해놓으세요. 느낌을 가지고 기출 분석 문제들 하나씩 짚어보고 기출 분석 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제가 최대한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어요. 강의를 준비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작 공부는 사실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죠. 그렇죠? 어떤 외우는 부분이라든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부분은 제가 이 강의를 안타깝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갖게 되면 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네라고 자기 주도적으로 되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저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항상 제 입장을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학생 때도 이 손사를 공부해봤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이 신체 손해사정사 딸 때도 공부를 해봤고 해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합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겪어본 바 우리 특히나 학생분들은 학생분들 나름대로 나름 공부하실 시간이 실무자분들보다 많으신 것 같지만 또 얼마나 또 준비할 게 많으세요. 취업하려면. 그렇죠?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시험이 갈수록 약간 실무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다행히 아직까지 차량 손사는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적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는요. 근데 신체 손해사정사는 여러분들 굉장히 실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이제 학생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불리할 수 있지만 또 어때요? 실무자분들보다 더 어떤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실무자분들께서는 자 어때요? 그래도 학생분들보다 기초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차량 손해사정사 실무자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여러 번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또 업계 이제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었다 보면 이제 사실은 저도 회사 생활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했었고 할 때 참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충을 알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구분지어서 이 1강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청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좀 시간을 냈습니다.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하시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야 길게 그리고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